안녕하세요, 필생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리핀 오래 살았지만 요즘 편집을 하려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필리핀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필리핀이 너무 싫어지려고 합니다. 아침 7시면 제가 사는 콘도 옆 공사장에서는 출근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땡땡 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특히 매주 월요일이면 아침 7시부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곳으로 이사오고부터는 7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전날 술이 떡이 되게 마셔도 7시면 자동으로 기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끼리는 필리핀 사람들은 말로 일을 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일하러 공사장으로 올라가고 점심시간이 돼서 내려오는 인부들이 진짜 시끄러운데, 그중 꼭 한 녀석이 가뜩이나 닭소리로 시끄러워 죽겠는데 개소리를 내면서 다닙니다. 처음에는 별놈 다 있네 했는데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이 슬슬 올라옵니다. 거기에 공사 시작 전에 남들은 자는 시간인데 지그들끼리 크게 웃고 떠들어대고 난리도 그런 난리통이 없습니다. 거기에 콘도 공사장 옆에 또 채석장인가? 바닷가에 보면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섬 자체가 산호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디서 그렇게 큰 산호같이 생긴 돌을 가져오는지 8시부터는 그 돌을 기계로 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더운 날씨니 창문을 늘 열어놓고 사니까 소리는 더 크게 들리죠. 또 어떨 때는 콘도 안에서도 가라오케 기계를 틀어놓고 대놓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도 그럴 때 있으면 가드한테 내려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면 생일이라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저녁 9시까지만 일하고 합니다. 가끔은 또 여기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서 가라오케 기계 틀어놓고 낮이건 밤이건 노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진짜 잘하기는 하는데, 그런 데서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왜 이리 노래들도 못하는지, 참 그 시끄러운 것을 참는 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지 필리핀 사람들끼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싫은 거는 지금은 그래도 식당을 안 하고 콘도로 이사를 와서 바퀴벌레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전에 식당 할 때는 제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도 자꾸 옆에 있는 가게에서 넘어오는지 바퀴벌레가 생겨납니다. 이놈의 바퀴벌레가 우리나라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보통 성인 남자 엄지손가락보다 큽니다. 그런 바퀴벌레가 그냥 다니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 목표 지점을 찾아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정말 손님 상해라도 떨어지면 이건 하루 장사를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그 식당에서 밥 먹다 바퀴가 날아와서 밥상에 앉았다고 도배를 하면 거의 한 달 장사를 망쳐버립니다. 큰 바퀴벌레들은 날아다니고 새끼 바퀴벌레들은 테이블 틈과 의자 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식사하는데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다니거나 할 때도 있는 거죠. 하도 바퀴벌레를 많이 보고 다루다 보니 이제는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노하우가 생겨서 전체 바퀴를 알까지 다 죽이는 방법까지 깨닫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가게를 닫아버려서 써먹을 데가 없게 되었네요. 바퀴벌레도 그렇지만 쥐도 문제입니다. 원래는 쥐가 없었는데 식당 뒤에 공터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쥐가 서식할 곳이 없어졌는지 자꾸 제가 하던 식당 건물 쪽으로 움직이면서 빈틈을 찾아서 기가 막히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쥐가 있어서인지 한 2m 가까이 되는 뱀이 들어와서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차 밖으로 노상 방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왕 방류할 거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하면 좋으려만 어쩔 때는 지나가다가 거시기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인다는 것은 지나가는 여자들 눈에도 보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공공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건 이해가 가는데 제발 좀 안쪽 깊이 들어가서 안 보이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건 이 나라에서는 무리겠지요. 저녁 5시 정도면 날이 덥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콘도 위층 쪽에 올라가서 보면 여기저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처음에는 뭐 하는 건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쓰레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서 태우니 그 연기 냄새가 바람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운동을 하다가도 냄새 때문에 포기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태우던 말던 남들이 피해를 보던 말던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그런 쓰레기 냄새도 그렇지만 도로 쪽을 걷다 보면 이곳의 대중버스라 불리우는 멀티캡, 지푼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에서 중고 트럭 같은 오래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개조해서 만든 것이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장난 아닙니다. 일반 차는 1년에 한 번씩 매연 검사를 하는데 그 차는 검사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차가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요즘은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끼고 다니니 조금은 냄새를 덜 맡게 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운 지가 오래되어서 담배 냄새에 예민한데 여기저기 남자나 여자나 다들 길에서 하나씩 빨고 다니고 담배값도 처음에는 몰라서 한국 공항에서 지인에게 줄 담배를 몇 보루 사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 여기서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거기에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피우셨던 것처럼 담배를 말아서 피울 수 있는 것까지 파는 것을 보니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또한 필리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려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메신저를 보내도 분명히 보았다고 나오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만나던가 해서 다시 물어보면 선불 전화비 살 돈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돈이 없어서 전화기를 저당 잡혔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아휴, 정말 답답한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광고 메시지를 보내면 지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메신저가 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걸 물어보려 연락을 하면 답장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취직하고 싶어서 연락을 해놓고서 왜 답장을 안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마도 일단 여러 군데 보내놓고 나한테 돈 많이 주는 데는 답장하고 돈을 적게 줄 것 같고 나한테 이득이 없을 때는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필리핀 물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는 체육 시간 끝나고 수도가에서 물 틀어놓고 마셨을 때 수돗물 맛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그렇게 수돗물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은 꼭 사서 드셔야 합니다. 심한 분들은 설거지 끝내고 나중에 정수된 물로 한 번씩 헹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화장실 세면대 밑에 아예 5갤런짜리 큰 물통을 가져다 놓고 양치질 할 때는 꼭 그 물만 씁니다. 쌀을 씻어서 밥을 지을 때도 그 물로 쌀을 깨끗이 씻고 밥을 짓고요. 물론 식당 할 때도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요. 샤워할 때도 샤워기 옆에 한국에서 사온 필터를 달아서 기본적으로 녹물이 제거된 물로 샤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식사조리용으로 국을 만들거나 라면을 끓여 먹거나 할 때도 꼭 그 물을 사용합니다. 괜히 돈 몇 푼 아끼려고 석회질이 많은 수돗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빨 다 상해서 치과 치료비는 물론 담석증이 걸리거나 요로결석으로 입원하면 코로나로 한국도 못 나가는데
남은 돈 병원에 다 가져다 주어도 치료도 못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생수는 5갤런에 20페소에서 40페소 정도 합니다. 저는 혼자 사니까 일주일에 40페소짜리 2통을 쓰는데 그럼 일주일에 80페소, 한 달이면 4주로 계산하면 320페소, 약 한국 돈 8,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저렴한 물로 쓰면 4, 5천원이면 되니 꼭 물은 이 정수된 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물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싼 건 인건비가 싼 거지 물가가 싼 건 아닙니다. 요즘은 한국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이곳의 임대료가 저렴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일단 임대료 비싸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처럼 식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쌀만 있으면 생선 한 마리에다가 밥만 먹으면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는 절대 못 먹죠. 하다못해 김치라도 있어야 밥이 넘어가니까요. 그렇다고 길거리 음식 물론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더운 나라에서 잘못해서 길거리 음식 먹다가 요즘 한국도 식중독 때문에 난리인데 식중독이라도 걸려서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은 한국 마트에 가서 한국 식품 좀 사고 고기도 사고 필리핀 마트에서 나머지는 사고 하면 식료품비는 한국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어쩌다 한국 식당이라도 가면 저도 장사를 해보았지만 그분들도 다 남자고 장사하는 거고 인건비만 저렴하지 임대료 식자재가 비싸서 싸게 팔 수는 없으니 거의 한국에 있는 식당과 비슷한 가격의 식비가 나오게 됩니다. 저야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육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필리핀까지 와서 공립학교 보낼 수 없으니 사립학교 보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수업료에 또 필리핀 왔으니 영어 과외는 따로 받아야 하니 과외 선생님 비용까지 들어가야 하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겠지요. 오늘은 필리핀 살면서 싫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필리핀이 좋아서 여지껏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싫은 것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또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마도 저와 다른 경험을 하셨거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